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밤편지 라디오 달빛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인생이 담긴 편지를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2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 같았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닥쳤지요. 그 파도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온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은퇴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민지라고 해요. 올해 28살이 되었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민지를 아주 예뻐했지요. 딸바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요. 민지 역시 아빠를 무척 따랐고요. 저희 셋은 늘 웃음꽃 피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지요. 저 역시 매일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민지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토록 평온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닥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민지가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남편은 조금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거실에서 콜록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의 거실로 가보니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라고 하더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줄이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저는 민지와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다이어리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부터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제가 알던 나의 남편, 나의 민지의 아빠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고 남편과는 25년 전 직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었던 남편이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가장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진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희 딸 민지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남편의 다이어리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민지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민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민지를 맡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민지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치 제 친딸인 것처럼 민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28년간 제 딸이라고 믿었던 민지가 제 남편의 외도 상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민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수진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덮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8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진실을 민지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제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민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지를 제 딸처럼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지를 대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제 행동이나 말투에서 민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결혼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된 민지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더욱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평생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될 테니까요. 민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 여자가 제게 다짜고짜 민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상대이자 민지의 친모였습니다. 수진은 이제 와서 민지를 찾고 싶다고, 민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다고, 이제라도 민지를 옆에 두고 싶다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28년 동안이나 민지를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민지의 인생을 망치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수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끈질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민지의 직장까지 찾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진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녀가 더 이상 민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손주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에게 민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저는 제 딸 민지에게, 그리고 제 손주에게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안겨주고 떠났는지, 왜 이렇게 큰 비밀을 제게 맡기고 간 건지.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너무나